경북 영천의 한 마을.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기 딱 좋은 날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한 중년의 여성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가요? 그렇네요. 좀 잘 덜죠? 예,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듯하고요. 달래다. 이거 캐야 되겠다. 이거 삶아갖고 이렇게 반찬 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맛있겠다. 아고 다리야, 아고 다리야. 조금만 움직여도 따라오는 통증. 과거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이사 온 지 이제 한 3, 4개월 됐거든요. 도시에 있으면 막 통닭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엄청 먹었거든요. 여기 이사 오니까 먹을 일이 없어요. 올해 초 건강을 위해 귀농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못 캐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아우 다리야, 아고 다리야, 아고 다리야. 일상까지 버거워진 그녀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체중도 있는 데다가 많이 걸으니까 이제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진단을 받았어요.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은 정연 씨. 교수님,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이 발에 무리가 가서 그럴까요? 족저근막염을 더 잘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무게가 예. 다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발바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면서 족저근막염이 오고 통증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활동량은 줄고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리야. 아이고. 참기 힘든 통증으로 매일이 괴로운 그녀. 아우 다리야. 살이 찌니까 이제 족저근막염도 이게 눌리키지잖아요. 걷기가 싫은 거죠. 왜? 발바닥이 아프니까요. 쉽게 잦아들지 않은 통증에 정연 씨가 뭔가를 꺼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라는데요. 이거 마사지 하면 엄청 시원해요, 이게. 조금이나마 잊게 되는 통증. 이렇게 극도의 통증을 동반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나, 왼쪽에.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에. 왼쪽 무릎은 이미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고 과도한 뱃살의 무게로 인해 척추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이 찌면서 생긴 질환들인데요. 현재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경신했고 허리둘레는 46인치를 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지난날의 정연 씨는 누구보다 밝고 또 건강미가 넘쳤는데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잡지사에서 그 모델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모델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죠. 좀 부끄러운 옛날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로 생계전선에 뛰어들면서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식습관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인 임파선염까지 얻었습니다. 불어난 살만큼이나 늘어난 약들. 약에 의지하는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2알이었는데 점점 이제 갈수록 약이 늘어져요. 먹을 때마다 속이 상해요, 이게 먹을 때마다. 아이고, 벌써 빠졌어요. 몸이 아픈 뒤로는 더욱 식단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정연 씨. 고소한 된장찌개에 통증까지 참으며 직접 해온 달래무침까지. 기름진 음식 대신 제철 채소 위주의 건강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맛있어 근데 보입니다. 육식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좀 아쉽네요. 예. 왜냐면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단백질이 결국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 저기 보면은 지금 식물성 단백질도 별로 없고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인데요. 갓 지은 밥에 입맛 도는 나물까지 이 맛에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조금 맛있네요. 5년 전 아이들이 독립한 후로 쭉 혼자 식사하는 데 익숙해진 정현 씨. 말 한마디 없이 빠른 속도로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그녀의 젓가락이 잠시도 멈추질 않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채 10분 만에 식사 클리어. 예전에는 진짜 빨리 했어. 1등이었어, 1등. 엄청 빠르게 먹었어요. 식사를 끝내자마자 디저트로 과일까지 챙기는데요. 밥 먹고 나면 꼭 먹어요.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과일 사랑. 그런데 소화합니다, 막혀. 정현 씨가 급하게 뭔가를 찾습니다. 소화제네요. 좀 과식하거나 이러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먹어요. 옛날에는 달고 살았으면 지금은 조금.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살이 찐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정현 씨. 비만으로 건강적 신호가 켜진 그녀의 중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표정이 제일 안 좋으세요.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당연히 이제 비만 환자들이 늘 갖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예.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절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운동을 해라. 뭐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결국 비만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는 데스코드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윤정인 씨의 데스코드 하나는 방치되고 있는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하고 비만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이제 흔히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예.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효과적으로 사용시키고 에너지로 만들고 이러려면 사실 이제 소화 기능이 중요한데 예. 우리가 이제 장에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쁜 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되는데요. 장에서 나온 이런 독소들이 예. 결국은 뇌로 가서 뇌에서 이런 식욕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든요. 계속 이제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예.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데스코드 뭐를 발견하셨는지요? 이 고도 비만을 부른 이 두 번째 데스코드는 바로 혼밥입니다. 혼밥하고 고도비만하고 혼밥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비만을 일으키는지 예. 이게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팔이 지금 여러 개입니다. 네 개. 이게 예. 제목 자체가 마술사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마술사의 식탁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보여줬겠지만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또 계속 썰고 있어요. 네, 식사를 스테이크도 쓸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식욕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롯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음식을 삭히기도 전에 스테이크를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욕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꾸 먹어라 부채질을 하는데 음식을 음미하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식탐하게 되죠. 결국은 좀 집중을 하고 천천히 먹게 되고 즐거운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식욕 호르몬에 대한 충분한 이제 조절을 받아서 비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거죠.